메소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코드를 함수로 만드는 게 이제 메소드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작성된 코드고요. 그리고 코드를 한번 작성해 놓으면은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 함수 이름, 메소드 이름만 불러주면 코드를 재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유즈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 결국에 함수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뭔가를 입력을 받으면 여기 이제 뭔가 내가 매개 변수로 해서 입력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한 후에 값을 반환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함수를 쓰려면은 그 함수를 호출을 해야 돼요. 호출을 해야지 그 함수가 이제 수행이 되는 거고, 그때 여기 매개 변수로 뭐를 넣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함수를 만들 때 그 매개 변수를 어떤 걸 넣을 건지 그것조차도 함수를 만들 때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거나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개 변수로 어떤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메소드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메소드를 선언하는 것은요, 이제 선언부하고 실행 블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선언부는 이 부분이 선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행 부분은 여기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가 이제 선언부가 되겠어요. 실행 부분이 되겠어요. 자, 선언부를 우리는 그래서 메소드의 시그니처라고 부릅니다. 시그니처. 선언부하고 실행 블록하고 이제 이런 이제 시그니처 안에 사용되는 것들에 다양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메소드가 리턴하는 결과의 타입을 이제 우리는 리턴 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public void 막 이런 식으로 이제 void라든지 뭐 public int, public double 이런 리턴 타입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떤 타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함수를 만들면서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함수의 이름, 메소드의 이름을 기능이 잘 드러나도록 규칙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름을 뭐 임의로 막 짓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능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여기 소괄호 열고 닫기 안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부분이 바로 이제 메소드의 실행 블럭, 실행할 코드를 작성하면 여기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리턴 타입은 그래서 리턴 값의 타입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리턴 값이라고 하는 거는 메소드를 실행한 다음에 결과 값으로 어떤 값을 얻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타입을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리턴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때는 리턴 타입이 선언부에 꼭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없을 때는 그냥 보이드, 비어있다라고 선언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전자계산기 객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원을 켜는 메소드를 파워온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전원을 킨 다음에 두 가지의 수를 나누는 기능을 디바이드라고 하는 메소드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파워온이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그냥 전원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원을 켜는 기능을 실행을 하는 함수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전원이 켜지는 것 뿐이지 내가 뭔가 계산해서 얻는 값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리턴 값이 없어요. 그럴 때는 리턴 타입으로 void라고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divide라고 하는 기능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4 나누기 2는 2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리턴을 받아야 되겠죠.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내가 더블 타입으로 리턴을 받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리턴 타입을 지정을 했을 때 파워온이라는 메소드는 여기 void 파워온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디바이드라고 하는 메소드는 더블형을 반환받겠다라고 해서 앞에다가 더블형을 써주고 디바이드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로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정수값을 받아서 계산한 다음에 실수로 돌려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가 반환할 리턴 타입의 자료형, 반환 자료형이 우리가 기본 타입이 8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참조 타입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제 리턴 타입으로 배열도 리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객체도 리턴 받을 수 있고,
그 주소값을 리턴을 받으면 주소값을 가보면 거기에 다양한 객체들이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가난한 값이 없는 경우에는 보이드라고 적는다.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는 이제 리턴한 다음에 리턴 값을 적어줘야 됩니다. 메소드 선언에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는 리턴문이 이제 마지막에 꼭 있어야 되고요. 리턴문이 없다면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리턴문이 실행이 되면은 메소드가 종료가 됩니다. 리턴문의 리턴 값은 여기는 만약에 내가 리턴을 인트로 받겠다라고 한다면 클래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인트로 리턴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이트를 리턴 받을 수도 있고 숏을 리턴 받을 수도 있고 인트를 리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턴 타입은 직접 딱 정말 정수를 5라고 하는 정수를 리턴을 받을 때 인트를 리턴 받을 수도 있지만 인트가 대표적인 이제 정수의 타입이잖아요. 근데 정수에서도 바이트나 숏이나 뭐 이런 이제 정수의 타입을 가지는 것들이 리턴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nt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으면은 리턴 값으로 이렇게 바이트 리절트에서 바이트를 리턴 받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int로 어차피 자동 형변환이 되기 때문에. 자, 리턴 값이 없는 메소드는 보이드라고 리턴 타입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보이드를 줬어도 메소드에서 리턴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메소드 실행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아까 자바에서는 브레이크를 이용하면 루프를 계속 도는 가장 가까운 중괄호 열고 닫기를 빠져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리턴이라고 하는 것도요,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함수를 빠져나올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루프를 빠져나올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폼은 while, 스위치 이런 뭔가 루프를 빠져나올 때는 브레이크를 쓰고 함수, 메소드를 내가 빠져나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리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메소드가 실행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매개 변수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전원을 켜겠다, 계산기 전원을 켜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전원만 켜주는 기능만 있으면 되니까 뭐 따로 뭔가 값을 받아가지고 연산할 게 없잖아요. 근데 디바이드라는 나누기라는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값을 나눌 건데 그게 필요하죠. 사용자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바이드 메소드는 매개 변수가 2개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 때 매개 변수로 어떤 타입을 받을 것인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 내가 만약에 int를 내가 x를 받겠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int를 y를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이 x라고 하는 게 정수다. 그다음에 두 번째 y라고 하는 게 정수다. 라고 하는 이 타입을 정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x하고 y가 실제로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result라고 하는 지역 변수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변수에다가 x하고 y를 더해서 담았어요. 그랬을 때 x 더하기 y, 그러니까 정수 더하기 정수,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2개의 정수를 더해서 리절트에다가 담고 그 리절트를 다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함수가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x하고 y를 둘 다 더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만약에 divid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더블로 선언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더블로 선언을 해서 divid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int x, int y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실제로 중괄호 열고 닫기 안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더블 리절트라고 하고 마우스로 글씨를 쓰고 있어서 좀 필기체가 이렇게 좀 엉망인 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리절트에다가는 뭐를 담겠느냐라고 했을 때 x를 y로 나눈 그 몫을 내가 담겠다라고 한다면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x 나누기 y의 몫을 구해야 되는데 x가 만약에 요거하고는 완전 다른 값이잖아요. y를 x로 나눈 값의 몫은 완전히 다른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변수명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 어디에 있는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개 변수는 항상 매개 변수로 선언하면 그 매개 변수의 위치가 어디로 가서 연산이 되는지의 예,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소드의 정의. 자, 매개 변수와 반환값의 유무에 따라서 네 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를 갖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쇼라고 했으면은요, 내가 리턴 값은 없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냥 내가 요 구문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메소드가 되겠네요. 쇼라는 메소드는요. 자, 그래서 지금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 값도 없는, 네, 그런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입력하고 출력 값이 모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코드 81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코드 81 메소드 그 클래스 안에다가 쇼라고 하는 함수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 메소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일단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무조건 앞쪽에다가 스태틱을 붙여줘야 돼요. 스태틱 메소드는요.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만 또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가 스태틱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쇼라는 메소드를 만들 때도 스태틱을 붙였잖아요. 이 쇼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만 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를 만들 때는 무조건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 값이 없는 예,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의 경우의 수로 매개 변수는 있는데 예, 리턴 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find power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면서 int 두 개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결과를 연산을 할 때 이 지역 변수 A에다가 1로 시작해가지고 1을 넣고 시작해가지고 지역 변수 A가 Y 이하인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2의 1씩을 더하면서 리절트라고 하는 요 정수 변수에다가 리절트는 리절트 곱하기 x를 하겠다라고 식을 만들었다면 그거를 출력하는 구문이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 있는 출력하는 구문이 제일 마지막에 또 오고 있기 때문에 리턴은 보이드예요. 근데 네 이렇게 네 매개 변수 두 개를 받고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 아까는 없고 반환값도 없는 경우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매개 변수는 있고 반환값이 없는 그러니까 즉 입력은 있고 출력이 없는 예,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매개 변수는 또 없고 반환값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do someth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int를 리턴을 받겠다라고 넣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지금 리절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절트 값은 c 곱하기 100을 한 값을 나는 받겠다라고 해서 함수를 do someth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x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값이 담기게 되니까 출력을 하면은 예, 1000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의 경우의 수는 둘 다 있는 경우. 그래서 예, 입력값도 있고 그다음에 출력도 있는 경우. 그래서 뭔가 x, y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더해가지고 리턴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 사용자한테 10과 30을 받으면은 40을 연산을 해가지고 돌려주는 제가 출력을 애들하고 하는 이 메소드를 여기서 호출을 할 때 매개 변수 둘 다 넣어주고 그리고 C에다가 네 결과값을 담아서 그것을 출력을 했더니 여기에 지금 A 플러스 B는 C 132가 출력이 되고 그렇게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턴 값도 있어서 리턴 값도 출력하고 하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입력, 출력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리턴문이 또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가장 먼저 만나는 리턴문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메소드를 끝내게 돼요. 아까 이 리턴 구문이 이제 함수, 즉 메소드 안에서 들어가서 이 함수를 끝내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루프 같은 것들을 돌 때 끝내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함수 같은 것들을 끝내고 싶을 때는 리턴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요. 체크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면서요. 만약에 사용자한테 매개 변수로 뭔가 정수를 받았는데 2를 나눈 나머지의 값이 0이면 즉 짝수이면 return true 해서 true를 리턴 하겠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이 true 값 리턴 구문 예, 요거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다 else로 안 가고요.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50을 입력했다. 그러면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true를 리턴을 하고 끝내요. 그러면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이 체크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여기 이제 하나를 입력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22를 지금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22일이라고 하는 값이 체크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로 들어갔어요. 20일은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니죠. 그러면은 true를 리턴하지 않으니까 else로 가서 false를 리턴을 하겠네요. 그러면 false를 리턴했는데 true하고 값이 같으냐? 같지 않으니까 else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21은 odd 넘버당 홀수이다 라는 값을 출력하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연습을 하면서 메소드 연습을 하면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스를 또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뉴에서 소스 폴더 이번에는 공구의 메소드라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그젠01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패키지명을 마찬가지 메소드라고 붙여주겠습니다. 메소드를 한번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일단 메인 메소드가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메인 메소드가 아닌 나머지 메소드들을 더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은 메인 메소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메소드들을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만들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매개 변수하고 반환값이 리턴 값이 모두 없는 메소드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show라고 해서 우리가 나는 show 메소드이다를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리턴 값이 void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도 안 들어가 있고요. 메인 메소드에서 저 show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번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없는 메소드라고 하나 문자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쇼 메소드를 호출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쇼 메소드이다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경우의 수 두 번째. 이번에는 매개 변수는 있고 반환값은 없는 메소드. 매개 변수는 있고 반환값은 없는 메소드를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도 public static void find power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int 두 개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리절트를 선언해서 2를 넣어놓고 포문을 돌릴 겁니다. 자, 1부터 시작해가지고 A가 Y 이하인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A에다가 1씩을 더해서 리절트 곱하기 Y, Y가 아니고 X를 합시다, X. 네, 매개 변수를 받은 X를 곱할게요. 그런 다음에 X의 제곱은 리절트이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두 번째는 매개 변수는 있고 반환값은 없는 메소드. 그래서 find pow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여기 매개 변수를 안 넣으면은 에러가 뜨죠. 너 그 함수는 매개 변수 두 개가 있어야 돼. 매개 변수 두 개를 넣어줘. 라고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넣고 싶은 뭐 수를 예를 들면 뭐 2,3 넣을게요. 호출하면은 2의 제곱은 y 제곱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2의 y 제곱은 2의 3제곱은 8이다. 그럼 두 개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지금 1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3을 입력했으니까 3 이하일 때까지 그럼 3번을 계속 곱하는 거죠. 리절트에다가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그렇게 3번을 곱했으니까 2의 3승 2의 3승은 8이다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매개 변수는 이번에는 없고 반환값은 있는 메소드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public static 이번에는 리턴 값은 int 그 다음에 do something 그래서 int 리절트를 선언을 해놓고 리절트에다가는요 10 곱하기 우리 아까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100을 곱해서 리절트를 받으면 1000을 리턴을 받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do someth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겠다.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do someth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뭔가 리절트를 리턴을 받았는데 리턴을 받은 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리턴 받은 것을 저장을 해서 int 예를 들면은 리절트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써였던 리절트들은 지역 변수니까 요 리절트랑은 다르죠. 그리고 리절트를 또 출력을 한번 해보죠. do something 메소드의 반환 값은 리절트이다. 그래서 네, do something 메소드의 반환 값은 1000이다. 가 출력이 되네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 값도 없는 메소드. 있는 매개 변수도 있고 매개 변수도 반환 값도 둘 다 있는 메소드. 자, 이번에도 public static으로 해서 int, 자, add 메소드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만들게요. x하고 y 정수를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넣어서 리절트 여기 또 매개 변수 리절트 지역 변수죠. 그래서 상관없죠. 이름 똑같이 지어줘도 요거를 서로 더해가지고 내가 리턴을 리절트를 하겠다. 그리고 를 한번 또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리절트 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담아 볼게요.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5하고 10을 넣는다 그러면 15가 나오겠죠? 그것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서 확인해 보면은 1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자한테 더하고 싶은 값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스캐너를 또 앞에서 하나 선언을 한 다음에 메인 메소드 앞쪽에다가 스캐너 선언하고 여기서 사용자한테 첫 번째 더할 값을 입력을 받고 그거 입력받은 거를 num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한번 저장시켜 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더할 값을 정수값을 입력을 또 받고 그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을 할 때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자, result 3에다가 담겠습니다. 여기 매개 변수로 num1과 num2라고 하는 변수값을 매개 변수로 넣으면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서 더해진 값은 result 3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입력한 두 개의 정수 합은 result 3입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더할 정수값, 두 번째 더할 정수값 입력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매개 변수로 활용해가지고 리턴을 받아서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리고 이게 여기 지금 보면 SC에 이렇게 워닝이 뜨고 있는데 우리가 스캐너로 이제 입력을 받았잖아요. 사용자한테 값을. 그러면은 여기 지금 리소스 리크라고 해서 SC가 네버 클로즈 닫히지 않았다라고 예, 뜨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뭔가 우리가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입력을 받고서 활용했던 SC라는 객체를 마지막에는 닫아주는 게 좋아요. 그걸 항상 제가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SC는 마지막에 클로즈를 한번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있던 에러가 없어집니다. 사용자한테 뭔가 입력을 받기 위해서 스캐너를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다 썼다 그러면은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파일 같은 것도 내가 만약에 네트워크에 공유를 해놨는데 한글 파일을 열었어요. 그래서 막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파일을 저장하고 닫아야지 여러분이 또 열 수가 있잖아요. 열어서 여러분도 뭔가를 작업하고 저장해서 닫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파일을 네트워크에 공유를 해놓고 열어서 쓰고 그 다음에 안 닫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열어서 뭔가 작업하고 저장해서 닫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또 쓸 수 있도록 네 다른 코드가 또 이 SC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사용하고 다 썼으면 클로즈 닫아줘야지 또 다른 코드에서 또 객체를 생성해서 또 사용하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의 경우수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매개 변수를 한번 배열 타입으로 선언을 한번 해볼게요.
배열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배열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그잼 02번을 만들겠습니다. 자, PT 파일을 좀 먼저 볼까요? 매개 변수의 개수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매개 변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메소드를 선언할 때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여러 개의 수를 다 더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개가 입력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뭐 x, y, z 이렇게 이제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해결 방법으로는 매개 변수를 배열 타입으로 선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매개 변수로 int 배열해서 values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sum1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배열을 넘겨주면은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전달을 해가지고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함수를 만들 때는 몇 개를 다 더할 거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그 개수가 정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예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열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하려고 하면은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이제 배열을 막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열 생성하는 예제를 해보긴 할 건데 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배열을 생성하지 않고 값의 목록만 넘겨주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int하고 대괄호 열고 닫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점점점을 이용을 해서 점점점으로 선언이 되는 매개 변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때 이제 값을 넣으면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근데 너가 호출할 때 결정해서 넣어라 라고 하는 이 점점점으로 선언이 된 매개 변수는 배열 타입이기 때문에 배열을 직접 매개 값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실제로 사용할 때 그때 개수를 결정해가지고 매개 변수로 넘길 수가 있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매개 변수의 개수를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매개 변수를 배열 타입으로 일단은 한번 선언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퍼블릭 스태틱 안 넣고요. 그냥 리턴 타입 int 그 다음에 sum1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 거고 int 배열 변수명은 values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역 변수로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문으로 한번 더해 볼게요. 자, int 지역 변수 i에다가 0을 넣고 변수로 넣고 있는 저 values라는 변수 배열의 개수만큼 일식을 더해서 sum에다가는 sum 플러스 values i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int를 리턴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int를 이 안에서 리턴을 받을게요. 그래서 sum을 리턴을 받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배열의 개수를 알 수 없지만 만든 거죠. 네,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거를 호출을 할 때 그때 values에 몇 개가 있냐에 따라서 알아서 length만큼 개수만큼 더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또 똑같이 매개 변수의 개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아까 우리가 배열 타입으로 선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 점점점으로. 자, 매개 변수 점점점을 이용해서 이제 값의 목록을 선언해서 값의 목록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sum2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매개 변수로 int 그리고 그냥 점점점 배열 변수의 이름을 똑같이 values라고 할게요. 위에 있는 values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int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 변수예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소문 돌리는 거는 그냥 똑같아요.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넣어줘. 그리고 sum을 리턴을 받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가 여기에 지금 이그젠 0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요. sum1이라고 하는 함수, 그 다음에 sum2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행을 시키는 메인 메소드는요. 다른 클래스에 만들 거예요. 실행시키는 거는 이그젠 03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메인 메소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 이그젠 공이에 있는 걸 어떻게 쓰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그젠 공이 있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스캐너를 쓸 때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내가 만든 클래스 아니지만 외부에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new라는 키워드로 객체를 생성해서 썼던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그젠 02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나는 이그젠 02를 쓸 거야. 이그젠 02라는 타입을 쓸 건데 이그젠 02는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타입이다라는 타입명을 지금 타입의 종류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객체를 만들 때 객체명은 소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객체명을 이렇게 지어주고 new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이그젠 0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그젠 0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스캐너라고 하는 함수를 sc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sc.nextInt nextDouble next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들을 호출했던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런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함수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new라는 키워드로 객체를 생성했으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든 sum1이라고 하는 메소드나 sum2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잠깐 지울게요. 내가 이제 배열을요, int 배열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values 1이라고 해서요, 1, 2, 3, 4를 그냥 넣어볼게요. 그리고 int 이번에는 result 1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만든 이그젠 0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sum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sum1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내가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 배열을 넣겠다라고 했으니까 int 배열을 가지고 있는 values 2를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한번 출력해 볼게요. result 1이 리턴된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2, 3, 4를 더했더니 10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내가 이번엔 result 2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마찬가지로 sum1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번에도 호출을 할 건데요. 리턴 값을 담을 건데 여기다가 이제 다이렉트로 넣어볼게요. 아예. 그래서 다이렉트로 넣을 때요. 그냥 여기서 배열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선언을 바로 해서 예를 들면 new, int 배열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1, 2, 3, 4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result 2번에 있는 값을 또 출력을 하면은 똑같이 10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sum2를 메소드를 한번 호출해서 써볼게요. 자, 이것도 그냥 바로 result 3에다가 호출을 하면서 바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그잼 0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sum2라고 하는 메소드. 자, 이 메소드는 우리가 아까 그냥 배열을 만든 게 아니고 직접 값을 넣으면, 값의 목록을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힌트가 나오죠. int values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넣어라. 그러면 그냥 목록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1, 2, 3, 4 이렇게. 뭐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개수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자, 하나는 1, 2, 3, 4를 넣어보고 하나는 5, 6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출력을 해보죠. 3번과 4번을. 그랬더니 똑같이 10 잘 나오고 있고 1, 2, 3, 4, 5, 6을 더한 값은 21.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배열 변수를 넣겠다라고 매개 변수 넣었던 거에서 1, 2, 3, 4, 5, 6을 내가 넣는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1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이그젠 02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열 변수를 넣겠다라고 매개 변수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록을 넣겠다라고 넣을 수도 있고 둘 다 일단은 매개 변수의 개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다. 이 방법 쓸 수도 있고 이 방법 쓸 수도 있고 그거는 개발자 마음이다.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예제를 또 계속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를 만들면서
비그램 공사를 만들 거고요. 네, 여기는 메인 메소드를 호출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메인 메소드 안에서 일단은 int 함수를 먼저 좀 따로 만들어 볼게요. 자, 메인 메소드 밖에서 함수를 좀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를 만들기 전에 변수를요, 변수를 스트링 변수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public static string name 1이라고 해서 네, 앞에다 public static을 좀 붙여볼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 김철수, 그다음에 이름 2번. 네, 이름 2번은 뭐 김진아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 때 퍼블릭을 안 붙여도 보고 퍼블릭을 붙여도 보고 그다음에 스태틱을 또 붙여도 보고 스태틱을 안 붙여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요거는 쳤다가 하겠습니다.